안녕하세요. 행복한 TV의 유토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 부록에 있는 정심조식법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시오야 노부오 박사는 우주 무한력이라든지 신의 어떤 뜻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게 된 것이 구마모토라는 시골에 살고 있는 노인을 만나게 되면서 이런 많은 것들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요. 이 노인은 마쓰시다 옹이고요. 사람을 보자마자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를 다 집어냅니다. 그리고 시오야 노부오 박사는 이 노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간 병원을 휴진하고 꼬박 2시간이 걸려서 구마모토라는 시골에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이 노인을 만나러 가는데요. 그 버스에는 신령님 행이라는 표시가 있었고 그 버스를 탄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신령님을 만나러 갑니다. 신이라고들 부르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은 신령을 모셔놓은 제단을 향해 앉은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흘끗 보고는 2-3번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나서 좋아 하고 규슈 사투리로 딱 한마디 말했습니다. 치료라고 할 만한 것은 그것뿐이었고 가끔 뭐라고 말하며 손을 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모두 납득했다는 듯이 세전함에 얼마인가의 치료비를 넣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차례가 와서 앞사람이 하던 대로 신령님을 모신 제단을 향해 머리를 숙였는데 좀처럼 좋아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즈음 신은 내 오른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 손에는 머리털이 나 있군. 이 손이 닿으면 병이 낫는구먼. 손에 머리털이 나 있어서 병을 치료한다? 사투리가 심하기도 해서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미심쩍은 얼굴을 하고 있자니 조수가 통역하듯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 손에 있다는 것은 머리털이 아니라 신의 기이며 따라서 내 손에 병을 치료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신은 2-3일 머물다 가라고 체제를 권했습니다. 나는 기꺼이 그의 말을 따라 2-3일이 아니라 4-5일을 머물게 해달라고 청했더니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마쓰시다 옹이 나에게 보여준 치료 능력은 확실히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환자를 청진, 타진 등으로 자세히 진단하고 나면 마쓰시다 옹이 같은 환자를 진단합니다. 그러면 내가 발견한 병은 틀림없이 그도 발견했고 간혹 내가 관가한 병까지도 그는 발견했습니다. 병명은 말하지 않지만 나쁜 부분이나 장기를 정확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 이상의 진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찰 방법이라는 것은 환자를 한번 쓱 훑어보는 것뿐이고 치료법도 고개를 2-3번 끄덕끄덕 할 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고통은 사라지고 병도 간단히 치료되어 버렸습니다. 나처럼 손을 대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사람 열이 있네? 38도겠는데? 라고 해서 내가 체온계로 재보면 정확히 38도였습니다. 이제 열 내리네 하고 끄덕끄덕해서 체온을 재보면 정상으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오른쪽 늑막에 물이 고여 있네? 얼마나 고였는지 알겠나? 확실히 고여 있긴 합니다만 양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혹 2작이겠군. 약 550ml. 지금 물 빠지네? 좋아. 이제 물 없네? 늑막의 물은 나도 몇 번이나 뺀 적이 있습니다. 주사기를 꽂아 빨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그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환부를 지그시 바라보고는 고개를 몇 번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물은 없어지고 환자는 차도를 보였습니다. 목발을 짚고 온 사람이 돌아갈 때는 자기 발로 걸어서 돌아가는 그런 일은 그곳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놀라움을 넘어 완전히 탐복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병치료뿐만 아니라 고도의 최면 능력과 투시 능력도 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노인에게는 신의 눈, 신의 기운이 갖춰져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치료 효과가 충분치 않거나 전혀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의 치료 능력은 과학적인 서양 의학에서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민간의 심령 치료에 이르기까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100년 인생에서 그 노인만큼 뛰어난 치유의 기, 치유력을 가진 치료자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닷새 정도 머물고 도쿄로 돌아왔는데 이듬해 여름 그로부터 꼭 한번 와달라는 내용의 편지가 왔습니다. 매우 기쁜 마음으로 다시 찾아가니 그도 기뻐하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이제 병치료는 그만두려네. 이 힘은 다 자네에게 줄 테니 자네가 대신 병을 치료해 주게. 이유를 들어보니 머지않아 일본이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며 거기서 이기기 위한 활동에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병치료에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신이 잠깐 내려왔나 하는 것이 그때의 인상이었는데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는 매일 내 오른팔을 잡고서 그 치유력을 자꾸만 나에게로 옮겨주려고 했습니다. 그 효과는 없었던지 결국 나는 마쓰시다옹만큼 뛰어난 치유력을 갖지 못한 채 이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신 우주 무한력이라는 보다 원대한 힘을 활용하는 방법을 깨달았지만 그도 자신이 말했던 대로 그 후 병치료를 그만두고 더 큰 목적을 향해 활동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대로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패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쓰시다옹은 그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타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오야 노부오 박사는 마쓰시다옹을 통해서 영혼 세계의 실제와 영적 능력, 초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시오야 노부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 아니 이 세상 이외의 세계, 즉 저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거나 인식할 수 있는 현세의 세계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그러한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세계는 우리가 지각하고 알 수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을 이루고 그것들을 통괄하여 현세와 교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차원 높은 우주 무한력이라는 존재를 알았을 때 불가사의하게도 나는 발밑을 응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발밑이란 바로 정심, 나날의 바른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높은 하늘을 맹목적으로 꿈꾸는 게 아니라 발밑에 있는 하루하루를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좀 더 높은 관점에서 하늘을 나는 날개와 하늘의 이치를 깨우칠 수 있습니다. 가지가 높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선 뿌리를 땅속 깊이 뻗어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단원이라는 것은 대화합의 세상입니다. 대화합의 세상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인간, 하늘, 땅의 세 가지 평화를 종합한 큰 평화의 세상, 지구 전체의 평화입니다. 이 세상과 인간을 그르친 것은 인간 자신의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로 그르친 것은 역시 자유의지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신은 그렇게 생각하여 인간이 스스로의 손으로 재생 혹은 신생의 길을 개척할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정심조식법과 대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오야 노부오 박사가 너무나 강조하는 정심조식법이 나오는 부록 부분에 정심조식법을 행할 때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심.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심조식법에서는 호흡과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올바른 정신을 중시하는, 특히 평상시에 지녀야 할 마음가짐으로써 모든 일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각한다.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 불평을 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정신을 유지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두 번째, 조식. 옛부터 다양한 호흡법이 전해져 왔는데 그것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실천, 연구해온 결과 그 장점만을 모아서 거의 완전한 호흡법으로 완성시킨 것이 이 복식호흡법입니다. 따라서 이 조식법만 실행해도 건강해져서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키포인트는 계속해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심조식법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 척추를 똑바로 펴고 앉는다. 척추를 똑바로 유지함으로써 공기가 폐 밑바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차렷 자세로 부자연스러울 만큼 똑바로 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척추라는 것은 완만하게 굽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인데 그 자연스러운 모양을 유지하면서 턱을 약간 당긴다는 생각으로 어깨를 펴듯이 하면 좋겠지요. 앉는 방법, 정좌하든 의자에 앉든 책상 다리로 앉든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무릎이 아픈 사람은 의자에 걸터 앉아도 상관없습니다. 상반신은 똑바르게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하반신의 자세는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다만 의자에 앉을 때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거나 혹은 양 팔꿈치를 팔걸이에 올려놓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한편 질환이 있거나 몸이 약한 사람은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해도 됩니다. 이때 양손은 몸 양옆에 놓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바닥에 붙이듯이 합니다. 두 번째, 방울도장 만드는 법. 양쪽 손바닥으로 둥근 구슬이나 고무공을 감싸듯이 살짝 맞잡습니다. 나는 이것을 방울도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오른손을 위쪽으로 가게 해서 엄지손가락을 교차시키듯이 포개고 각각의 네 손가락도 가지런히 감싸듯이 포갭니다. 마치 주먹밥을 만들 때 양손으로 가볍게 쥐는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이 모양을 만들 때는 겨드랑이를 붙이고 팔꿈치를 직각으로 굽힌 다음 양손을 잡습니다. 그렇게 합장하는 형태에서 서로 마찰시키듯이 오른손을 자기 앞쪽으로 90도 비틀어서 손바닥 안쪽을 부풀리듯 둥글게 해도 이 방울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울도장은 하늘의 뜻,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입니다. 말하자면 우주 무한력을 체내에 끌어모을 때의 추진 형상 혹은 추진 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말했지만 방울도장을 만든 손에는 치유력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곳이 있는 사람은 그 손을 갖다 댐으로써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식법, 호흡법인데요. 첫 번째, 흡식, 숨을 들이마신다. 코로 조용히 숨을 들이쉽니다. 아랫배의 단전에 들숨을 밀어 넣는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빨아들여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단전이란 같은 배꼽 아래라도 몸의 표면부가 아니라 더 안쪽, 즉 몸 정중앙을 가리킨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두 번째, 충식, 숨을 멈추고 아랫배에 힘을 준다. 폐 밑바닥까지 숨이 충분히 들어가게 되면 자연히 횡격막이 쑥 내려갑니다. 이때 단전에 힘을 모은 채 숨을 멈춥니다. 처음에는 아랫배에 공기를 채우고 다음에 그것을 단전으로 밀어넣는 2단계의 동작이 필요한데 익숙해지면 이것이 일련의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때 항문을 꽉 조여야 하는데 그럼으로써 복압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나며 장둘레의 혈관에서 많은 양의 피가 밀려나와 온몸의 혈행이 좋아집니다. 숨을 멈추는 시간은 수초에서 10초 정도입니다. 고통스럽지 않을 정도로 각자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토식. 숨을 토해낸다. 코에서 조용히 숨을 토해냅니다. 천천히 배에 힘을 빼면서 배를 들이밀고 충분히 숨을 토해냅니다. 네 번째, 소식. 보통의 숨. 보통의 호흡을 한 번만 행합니다. 이상 1에서 3까지 한 세트로 하여 이것을 25회 반복합니다. 노인이나 질환 때문에 한 번에 25회씩 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아침, 낮, 저녁 등 몇 차례로 나누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합쳐서 25회가 되면 괜찮습니다. 한 번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효과는 가장 크겠지만 나누어서 해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시행 시간은 20분 정도로 25회를 약 20분에 걸쳐 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루에 20분 정도는 조용히 앉아서 깊은 호흡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안정되어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식. 조용히 보통 호흡을 한다. 25회의 호흡이 끝나면 단전에 가볍게 힘을 준 채로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보통 호흡을 10회 실시합니다. 이 시간은 자신의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앉아 있어도 좋고 병이 있는 사람은 그 병이 나았다고 상념해도 좋습니다. 또한 자기 나름의 상념 주제, 우주와 한 몸이 되었다, 급한 성격이 고쳐졌다 등 그것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특별히 상념을 바라지 않고 무념무상의 경지를 목표로 삼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권하는 것은 이때 대단원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대단원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념과 내관. 상념,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길 바란다 하는 식의 달성하고 싶은 소망이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조식의 동작에 맞추어 상념을 바래도 좋습니다. 그 생각의 힘이 우주 무한력의 가호를 받아 소망을 달성시킬 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흡식을 하는 동안 우주의 무한한 힘이 단전에 모아졌다. 그래서 온몸에 가득 찼다고 생각합니다. 충식을 하는 동안 자신의 소망을 완료형으로 상념합니다. 즉, 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낫고 싶다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병은 나았다, 온몸이 건강해졌다고 염원하며 단정적으로 생각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토식을 하는 동안 체내의 노폐물이 빠져나가 온몸이 깨끗해졌다, 젊어졌다고 염원합니다. 다음으로 내관. 내관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 정신의 움직임, 영혼의 존재 방식을 고요히 되돌아보며 관찰하는 것입니다. 상념이 바깥을 향하여 바래지는 문자적 생각이라면 내관은 자신의 안쪽을 향해 떠올리는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불 속에서 푹 숙면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라면 깨끗이 나아서 거리를 활기차게 걷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단원. 흡식, 충식, 토식, 소식의 한 세트가 25회 끝나고 정식에 들어갔을 때 대단원을 염원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말입니다. 대단원은 바로 말에 영혼이 응축된 것입니다. 우주의 무한한 힘이 엉기고 엉겨 진정한 대화합의 세상이 열렸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대단원입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대단원의 내용을 만들어도 됩니다. 이 말을 호흡 5단계 중 정식을 행할 때 호흡과는 관계없이 10회 강하게 염원합니다. 대단원은 정심조식법에서 호흡의 마지막 단계인 정식 때 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언제 어디서 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취침 전 또는 전차 안에서나 길을 걷고 있을 때라도 기회를 찾아내어 대단원을 마음속에서 외치면 좋겠지요. 대단원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증가할수록 대화합의 평화로운 세상이 빨리 실현될 것입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오야 노부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생각이란 다시 말해 좋은 파동입니다. 좋은 생각과 올바른 정신을 지닌 사람들이 세계를 되살리고 대화합의 세상을 만듭니다. 이 책을 읽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늘어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정심조식법의 보급을 내 평생의 일로 여기고 있는 것도 그런 뜻에서입니다. 이 책에 의해 독자 여러분의 인생이 보다 풍요롭고 즐거워지는 것, 그것이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로 이어지고 대화합의 세상이 실현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염원입니다. 2000년 8월에 시오야 노부오. 이렇게 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좋은 책을 써주신 시오야 노부오 박사님, 지금은 이미 타계하셨지만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많은 분들의 인생이 보다 풍요롭고 즐거워지면서 세계 평화와 대화합의 세상이 실현되기를 기원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